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사장의 내부 고래 및 내부 미실현 손익, 이번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머지 내용을 모두 다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기 제거하는 거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배가 있고 종속이 있는데 지배가 종속한테 돈을 꿔줍니다. 그럼 종속은 차입금, 지배는 대여금이 잡히겠죠? 여기 이제 이자 수익이 잡히겠고 여기 이자 비용이 잡힐 텐데 이런 것들은 연결 실체 내에서 발생한 거래로 보지 않으니까 채권 채무를 상계 제거하고요. 수익과 비용도 다 상계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것처럼 금융자산, 금융부채 상계 제거를 하고요. 관련 금융수익, 금융비용도 다 상계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연결 실체 내에서 특정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고요. 이를 연결 실체 다른 회사가 취득해서 AC 금융자산, 즉 삼각 원가 금융자산으로 인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사채, 한쪽에서는 AC 금융자산인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 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발행하자마자 상대방이 취득을 했다면 유의자료는 동일할 테고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동일할 테고 보고 기간 말에 장부 금액이 같을 거예요. 따라서 특정 연도에 AC 금융자산과 사채의 장부 금액, 즉 할인 발행 차금, 할인 발행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이 금액은 동일할 테니까 사채 주기고 장부 금액, AC 금융자산 주기고 AC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도 퉁퉁 죽여버리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연결 실체 내에서 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취득해서 AC 금융자산이 아니라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인식을 했다면 어떻게 하는가? 어떡하긴 앞에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던 것과 하등 다르지 않습니다. AC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던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던 중급회계에서 배웠던 바와 같이 이자 수익은 유의자법에 따라서 동일하게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페어밸류 OCI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은 기말에 평가 손익을 인식한 것을 모두 원위치시키고 즉 리버스 시키고 나서 마치 AC 금융자산인 양 연결 분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평가액을 인식한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과 사채를 연결 조정할 때는 평가액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요.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을 이것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사채 장부 금액과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은 장부 금액이 같을 거예요. 상계하고 이자 수익, 이자 비용도 상계합니다. 이제 10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갑회사는 의뢰사의 지배기업인데 1년도 초에 갑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의뢰사가 즉시 모두 취득했대요. 그리고 AC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자, 사채 조건은 이렇습니다.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고요. 사채 기간은 3년간인데 표시이자가 6%고 유의자가 10%라 할인 발행한 것인데 그날 즉시 취득을 했으니까 할인 취득을 했겠죠. 그래서 발행 시의 발행가액하고 취득 시의 최초 인식 금액은 같을 겁니다. 1년도부터 3년도까지 갑회사, 사채, 의뢰사, AC 금융자산 장부금액 조정표를 작성을 해보면 먼저 사채 발행가에 6만 원씩 10%의 3년 연금형가, 100만 원에 3년 1원의 형가 하면은 90만 514원으로 할인 발행이 된 케이스고요. 이런 것들은 중급회계 때 한참 했죠. 추가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장부금액이 900514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자 비용이 표시이자보다 크기 때문에 장부금액이 조정이 되죠. 증액돼서 마지막에 100만 원이 됩니다. 한편 이를 취득한 의뢰사는 AC 금융자산인데 역시 최초 인식금액은 똑같고요. 여기에서 인식한 이자 비용하고 이쪽 의뢰사가 인식한 이자 수익은 똑같은 금액입니다. 똑같이 올라가서 1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연결조정 분계는 간단하죠. 연결조정 분계 해볼까요? 자, 사채하고 AC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은 동일합니다.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동일하고요. 2년도 말에도 역시 사채하고 금융자산 똑같은 금액이죠. 상계 제거하고요. 이자 수익, 이자 비용도 상계 제거. 3년도 말에는 이미 사채와 AC 금융자산은 상환되고 사라졌고요. 이자 수익, 이자 비용만 상계되면 끝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 금액이 동일하지 않은 케이스를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보았던 사례처럼 사채를 발행하자마자 연결실체 다른 회사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난 후에 시장에서 그 사채를 취득을 했다고 하면 장부금액과 취득금액은 다를 수가 있겠죠. 이때 어떻게 연결조정을 하느냐면은 연결실체가 발행한 금융부채를 연결실체가 상환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장부금액과 상환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사채 상환 손익을 인식을 합니다. 이 사채 상환 손익은 걱정할 게 아닌 것이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상계하는 과정에서 자동 소멸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제 11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갑은 1년도 초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87만 3,202원에 발행을 했대요. 액면 100만원, 만기 상환은 4년 후고요. 액면 표시이자가 6%인데 유효이자율이 10%래요. 그래서 100만원짜리가 87만 3,202원에 할인 발행이 된 겁니다. 이때 연결실체 다른 회사가 샀다면 동일한 금액으로 샀을 텐데 갑회사의 종속기업인 을이 2년도 초에, 즉 1년이 지난 뒤에 갑회사의 사채를 948456에 취득을 했대요. 그리고 이를 A씨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때 A씨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은 연 8%였대요. 즉 유효이자율이 X 1년 초에는 10%였는데 1년 뒤에 좀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X 2년 초 현재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8%로 디스카운트한 금액이 948456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X 2년 초 또는 X 1년 말 사채의 장부 금액은 948456과 다른 금액일 거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자, 물음 1번은 1년도부터 4년도까지 사채를 발행한 갑회사의 사채 장부 금액 조정표, 2년도부터 4년도까지 이를 취득한 의뢰사의 A씨금융자산의 장부 금액 조정표를 각각 작성해보자라는 겁니다. 앞서 예제에서는 갑회사 사채와 의뢰사 A씨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움직였겠지만 이 경우에는 다르죠. 중도에 취득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들여다보시면 이렇습니다. 갑회사 사채 1년도 초에 87320인데 유효이자율은 10%죠. 이자 비용 올라가고 표시이자는 6%로 고정입니다. 차이만큼 올라가고요. 그래서 900522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마지막에 100만 원이 됩니다. 지금 이 파란 색깔로 표시한 요 순간 이게 1년도 말 혹은 2년도 초 금액인데 2년도 초에 의뢰사가 948456에 취득했다고 되어 있죠.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은 미래 현금으로 6만6에 막판에 100만 원에 디스카운트한 이자율이 8%입니다. 그게 948456. 벌써 시작 전부터 다르잖아요. 계속해서 보다시피 장부 금액이 다른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보세요. 취득하자마자 만약에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둘을 상계를 하면은 맞상계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즉 사채 90만 522원짜리를 연결실체 내에서 948456에 더 높은 금액을 주고 상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환, 손실, 실제 상환한 것은 아니지만 연결할 때는 사채 상환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손익을 인식하는데 여기서는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물음 2번으로 가면 사채와 A씨금융자산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사채 상환 손익을 계산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연결분계를 할 건지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보았듯이 X 2년 초, X 1년 말 A씨금융자산 이것이 사채 아니에요. 사채하고 A씨금융자산을 퉁치니까 그래서 47934만큼 손실이 생기는 케이스입니다. 사채 상환 손실. 그런데 2년도부터 4년도까지 인식할 3년분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을 한번 앞으로 다시 가서 한번 들여다볼까요? 3년치 이자 비용 요 금액이고요. 3년치 이자 수익 요 금액인데 이 둘의 차이는 정확히 사채 상환 손실하고 일치가 됩니다. 즉 향후 분괴를 할 때 이자 수익 인식했던 거를 죽이고요. 이자 비용 인식했던 것을 죽여야 되는데 맞상계가 안 되고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이 각각 279478, 231544, 즉 이자 비용이 더 많아요. 47,934만큼 총액 비수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47,934만큼 많고요. 이것이 마치 실제 상환은 안 됐지만 상환한 걸로 간주하자. 그래서 상환 손실을 인식하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분괴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사치상환 손실이 47,934는 3년 동안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상계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두 소멸이 될 겁니다. 자, X2년 말이 됐습니다. X2년 초에 내부 거래가 있었고요. 그러면은 X2년 말 현재 사채 장부 금액과 그 A씨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자, 사채 장부 금액은 93만 574, A씨금융자산은 96433입니다. 여기 지금 96433이 사채는 지금 요 차감 계정까지 포함을 해서 들어갔고요. 당연히 이자 수익, 이자 비용 퉁쳐야죠. 이자 비용, 이자 수익 9만과 뭐 7만 5천 대략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 7만 5천, 9만 하고 나면은
끼워넣기 숫자가 대차가 안 맞아요. 요거만큼 사채 상환 손실 미리 계산했던 것만큼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 죽는 것보다 비용을 죽이는 게 더 많은데 그 차이만큼 상환 손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대차는 항상 일치하고요. 이걸 2년도 말 뿐만 아니라 3년도 말, 4년도 말 가게 되면서 모두 다 사채 상환 손실 47,934만큼 상계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계속 가볼까요? 3년도 말 연결 조정 붕괴를 하면은 3년도 말 현재 사채 장부 금액은 963631, AC 금융자산은 981479인데요. 이를 퉁치면 일단은 죽이고 요거 죽였습니다. 한편 이자 수익 이자 비용 X 3년도 금액을 서로 죽이는 겁니다. 93,057, 77,147. 그러면 끼워넣기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과년도 사채 상환 손실입니다. 33758이 왜지? 줄었네? 당연히 줄죠. 왜냐하면은 작년에 47934인데 순액 베이스로 이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의 차이만큼 계속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에 사채 상환 손실, 작년에 이자 수익 제고, 이자 비용 제고 순액만큼 그래서 33758만큼이 조정이 되면서 대차가 딱 일치가 돼요. 마지막 연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미 사채하고 AC 금융자산은 상환돼서 다 사라졌고요. 4년도에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 일단 96,369, 이자 수익 78,521 그걸 집어넣습니다. 이자 비용, 이자 수익. 그럼 끼워넣기 숫자가 17,848인데 이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면은 33758에 77247 빼기 93057 요거 전년도에 넘어온 이자와 관련된 사채 상환 손실의 마지막 잔액 그거만큼이 잡히면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모두 다 사채 상환 손익과 관련된 내용이 사라지잖아요. 즉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익요금은 없고 0이 될 거 아닙니까? 즉 사채 상환 손익이 발생되었을 때 그 해부터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이 서로 어긋나게 되고요. 그 어긋나는 금액만큼 사채 상환 손익이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자, 예제 11번 X2년도에 사채 상환 손실이 47934가 연결재무제표에 잡히는 겁니다. 개별재무제표가 아니라. 그런데 제거되는 이자 수익보다 제거되는 이자 비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7934인데 75876도 하고 90052 빼면은 33758 마이너스 금액만큼이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거되는 이자 수익, 제거되는 이자 비용. 그러면은 15,910만큼 이자 비용이 더 많이 주니까 제거되는 이자 수익보다 이익 베이스죠. 15910만큼 이익, 4년도에 17848만큼 이익이니까 결국은 손실로 인식했던 33758만큼이 계속 죽어서 3년도가 되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의 미실현이익 제거는 뭐냐면 개별 장부에 인식했던 매출 총이익 금액이라든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내부 미실현이익의 제거였습니다. 조금 각도가 다른 건 지금 이런 금융자산 금융물자 장부 금액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개별 장부에는 전혀 사채 상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마치 사채가 상환된 것인 양 사채 상환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다른 거죠. 여기는 개별 장부에 인식했던 걸 죽이는 개념이고요. 사채 상환 손익은 개별 장부에 넣지 않았던 걸 마치 상환한 것인 양 넣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건 넣었지만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죽이는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매년 조금씩 해서 전체 사채 기간에 걸쳐 그 효과는 사라진다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은 연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채 상환 손익을 어느 쪽에 귀속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채 상환 손익을 종속기업에 귀속을 시켜버리면 종속기업 당기 순손익이 흔들리게 되고 B집의 지분 잔액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액 발행회사에 귀속시키느냐 취득회사에 귀속시키느냐 발행회사와 취득회사에 안분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IFRS에서도 명시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본소에서는 이 중에서 사채 취득회사가 지배기업일 경우에 마치 종속기업의 사채가 지배기업으로 가면서 거기서 상환하라는 걸로 보는 상향거래로 보기 때문에 B집의 지분 귀속 당기순이익 결정할 때 고려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기타의 내부 거래를 보겠습니다. 배당금을 주고받을 수 있죠. 지배가 있고요. 종속에 있는데 지배가 종속의 강력한 대주주잖아요. 그러면은 종속이 배당을 할 때 지배한테도 주고 비지배한테도 주고 뭐 이럴 겁니다. 그래서 요 지배가 일단 배당금 수익을 인식을 할 텐데 지배 종속 회사 간에 배당금을 주고받은 거는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배당금 수익 이거는 부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당금 수익을 지배가 인식했던 거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격은 배당 전의 상태로 돌리는데 예를 들어서 배당을 S회사가 100만큼 하는데 지배가 90% 지배주주라고 하자고요. 그럼 10만큼은 비지배로 갔으니 배당 전의 상태로 돌립니다. 배당금 수익은 90만큼 주기는데 왜 90, 90 안 하고 100하고 90일까? 이 비지배 지분 10도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배당 전의 상태로. 왜냐하면 연결조정 분괴를 할 때 종속기업 투자하고 종속기업 자본을 상기 제거하는 연결조정 분괴 혹은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단기 초까지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 중 비지배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비지배 지분으로 배분하는 뭐 이런 연결조정 분괴를 할 때 단기의 현금 배당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지배 지분을 결정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지배 지분은 배당 받은 것만큼 줄어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감소를 시키는 방식으로 연결조정 분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순자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주식 배당을 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면 끝나는 겁니다. 주식 배당을 할 때 이익여금 죽고 자본금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역분괴를 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나중에 우리가 자본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결조정 분괴를 할 텐데요. 주식 배당이나 무상증자나 실질은 비슷해요. 다만 배당의 재원이 이익여금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이기 때문에 무상증자가 있었다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역분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12번 볼까요? 현금배당, 주식배당, 내부거래. 사례가 간단합니다. 1년 초에 갑오 을의 의결권 주식 80%를 13만에 취득해서 지배기업이 되었습니다. 지배력 취득일 이후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랑 같고요. 변동이 주어지는데 지배력 취득할 때 14만, 그 해에 아무 일도 없고 당기순이익이 3만, 그 다음 연도 3월 10일에 배당을 현금배당 2만을 하는 바람에 순자산은 줄어들었죠. 다음 연도 당기순이익은 2만 5천, 그래서 2년도 말 순자산 장부금액이 17만 5천인데요. 4월 1일 날 주식 배당을 했대요. 얼마를 했는지 여기 표로는 알 수가 없으나 얼마를 했든 상관없이 순자산의 변동은 없죠. 이익여금이 자본금으로 바뀐 거니까 마지막 연도 여기서는 지금 3년도인데요. 당기순이익이 4만, 그래서 막판 21만 5천의 순자산 장부금액인데 물음을 보면 1년도 말, 2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일단은 만들어 보자고요. 자, 1년도 말에 할 때는 1년도 초에 지배력 취득 시점, 자본금, 잉여금, 공정가치랑 같다고 했죠. 이 중에 80%하고 종속기업 투자를 퉁치니까 영업권이 나오고요. 요거의 20%만큼이 비지배 지분입니다. 당기순이익이 3만이라고 했죠. 아무 일 없었습니다. 20%만큼 비지배 지분. 그래서 비지배 지분 잔액은 3만 4천이고요. 요거는 앞서 요 17만에 0.15도 다이렉트리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2년도로 갑니다. 다시 1년도 초로 가서 똑같은 분괴를 하고요. 지배력 취득 시점, 즉 1년도 초부터 당기 초, 2년도 초까지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 이게 전년도 당기순이익이잖아요. 그거에 비지배 지분. 그리고 이제 당해년도 X 2년도 걸 해야 되는데 현금 배당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금 배당 2만만큼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80% 16,000만큼을 배당금 수익으로 지배회사가 인식을 했겠네. 그러니까 배당금 수익 대변에 있던 거 죽여버리고요. 배당 전의 상태로 올리면서 비지배 지분은 계속 여기 1번 분기, 2번 분기 할 때 배당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지배 지분을 결정 지었잖아요. 이제는 종속기업 순자산이 왕창 내려갔으니 비지배 지분도 죽여버려야죠. 그리고 2년도 당기순이익 2만 5천에 20%만큼 비지배 지분을 증가시킵니다. 위에 분괴를 다 반영을 하면 비지배 지분 잔액은 3만 5천인데요. 이거는 다이렉트리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즉 17만 5천에 0.2하고 같은 금액이다 라는 것입니다. 3년도 말에도 연결 분괴를 하려는데요. 3년도 4월 1일에 주식배당 실시한 금액은 2만입니다. 뭐 2만을 하든 3만을 하든 변동은 없습니다. 하여튼 2만만큼 이익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가 됐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원위치 시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괴를 하면 3년도 말에 다시 1년도 초로 가서 이와 같은 분괴 똑같고요.
자, 지배력 취득 시점 1년도 초부터 3년도 초까지, 즉 1년도 순이익, 2년도 순이익 그거의 20%인데 현금 배당한 것만큼 빼야죠. 7천만큼 비지배 지분을 확정 짓고요. 주식 배당 효과를 제거합니다. 배당 전의 상태로 자본금, 이익여금 역분기하고요. 3년도 단기 순이익 4만의 20% 비지배 지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재구자산 거래를 할 때 은연중에 현금 거래를 가정을 했는데요. 만약에 외상 거래라면은 매출을 한쪽에서 매출채권, 매입을 한쪽에서 매입채무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채권, 매입채무도 상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매출채권에 대해서 손실충당금을 인식을 했다면 그 내부거래와 관련된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도 전부 다 상계를 하는 겁니다. 혹은 내부거래 매출액의 일정액만큼 제품보증 충당 부채를 인식을 했다면 이것도 모두 다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다 리버스 시킨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 이제 유의할 점은 뭐냐면 위에 연결조정 분기를 할 때 손상차손이라든지 제품보증비를 원위치 시켰잖아요. 개별장부에 있던 거를 모두 죽여버린 건데 만약에 요 금액들을 종속기업이 개별 순이익에 반영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를 다시 단기 순이익에 가산한 금액으로, 왜냐하면 손상차손 제품보증비만큼 단기 순이익이 적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 가산한 금액에 기초해서 비지배 지분 귀속 단기 순이익을 계산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한쪽은 매출채권 외상으로, 다른 한쪽은 이제 매입채무가 있을 때 상계하자고 했던 건데, 자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매출채권을 갖고 있는 자가 외부로 매출채권을 양도를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런데 이 양도가 금융자산의 재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대요. 즉 금융기관에 매출채권을 넘겨주고 돈을 받았는데 매출채권 트루세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바로잉, 차입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고 조건을 충족 못했으면 매출채권은 그대로 있고 단기 차입금 뭐 이런 류의 분괴를 했을 겁니다. 개별장부에. 이 상태에서 연결을 할 때는 매입채무랑 상계할 매출채권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매출채권 매입채무 상계 제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하죠. 매출채권의 양도가 금융자산 재고 조건을 충족한대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에 매입채무 매출채권이 있었는데 얘를 양도하면서 재고 조건을 충족하니까 돈 받으면서 매출채권이 사라지는 케이스 아니에요. 그런데 매입채무랑 죽일 매출채권이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미 매출채권은 양도거래를 통해서 사라졌는데요. 양도거래를 통해서 사라졌고 돈이 들어왔는데 연결실체 입장에서는 매출과 매입은 있지도 않은 거래 아니에요. 외부로, 연결실체 외부로부터 돈만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들어온 돈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금융자산을 제거하면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인식했을 텐데 아니다.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다.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 죽이고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어떤 경우로, 즉 금융자산의 재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든 충족하든 상관없이 최종 연결재무제표 결과에는 모두 차입거래가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단기 차입금 표시가 되고요. 여기는 애초부터 단기 차입금이 있었고 매출채권, 매입채무 상계했으니까 어떤 경우이든 최종 연결 재무상태표에는 단기 차입금이 뜨는 겁니다. 마지막 예제 13번을 끝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매출채권, 매입채무 상계 제거인데요. 갑회사는 갑회사의 종속기업인 의뢰사에 대해서 단기 중에 10만 원의 매출채권이 발생하였으며, 즉 외상 매출이 있었다죠. 기말 현재 미결제 상태이다. 자, 단기말 현재 채권 채무 상계에 필요한 연결조정 분괴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출채권 매입채무 역분괴하면 끝나는 것이죠. 물음 2번, 물음 1과 관계없이 갑이 의뢰대한 매출채권 10만 원을 연결실체 외부에 9만 5천 원의 돈을 받고 양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양도를 했지만 매출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개별장부에 단기 차입금을 인식을 했대요. 분괴는 어떻게 하느냐? 뭐 단기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이고 매출채권 그대로 있으니까 똑같이 역분괴하면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 연결재무제표에는 단기 차입금이 표시가 되어 있겠죠. 이번에는 물음 3번인데요. 갑이 의뢰대한 매출채권 10만 원을 연결실체 외부에 9만 5천 원에 양도를 했는데 소유에 따른 위험보상 대부분을 이전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장부에서 퉁쳐버렸대.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렇다 할지라도 연결 관점에서 보면은 있지도 않은 매출채권을 양도한 거고 돈을 받은 거 아니에요. 차입입니다. 따라서 매입채무 죽이면서 매출채권 없고요. 단기 차입금을 창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식했던 처분 손실을 죽이면서
이자 비용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2번의 결과와 3번의 결과 똑같이 연결 재무제표에 표시가 되는 것이죠. 4장 마지막에 가면 연결 재무제표 주요 금액의 결정 과정이 책에 수록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쭉 한번 살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객관식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연결 재무상태표의 영업권 잔액은 얼마냐, 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부채 금액은 얼마냐, 뭐 등등등, 뭐 비지배 지분은 얼마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연결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을 물어보거나 비지배 지분 귀속 당기순손익을 물어보는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좀 암기도 하셔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림이 가장 이야기가 편하죠. 비지배 지분 잔액은 당기말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 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여야 돼요. 이제 장부에 보이는 그 장부 금액에다가 취득을 현재 순자산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 차이가 있었다면 일부는 몇 년에 걸쳐 계속 차이가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미조정 잔액이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금년 또는 뭐 관연도에 상향 거래가 있었는데 그 미실현이익이 남아 있으면 이러면 빼야지. 여기다가 비지배 지분율을 곱한 것이 비지배 지분 잔액입니다. 한편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당기순이익, 종속기업 당기순이익인데 지배기업 쪽에서 조정하는 것, 종속기업 쪽에서 조정하는 것 잘 구분을 해야죠.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지배기업 쪽입니다. 하향거래 미실현이익 빼야죠. 관연도 하향거래 미실현이익의 실현은 더해줘야죠. 한편 종속기업 쪽에서 조정해야 될 거는 취득일 현재 순자산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에 대한 단기조정분, 단기 상향거래 미실현이익은 빼고 관연도 상향거래 미실현이익의 실현은 더하고, 이 파란 색깔 부분이 종속기업 쪽에서 조정하는 건데요. 이 중에 요 부분에 비지배 지분율을 곱한 것이 비지배 지분 귀속 순이익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